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단원 학습 점검 문제풀이 시작해 볼 건데, 자, 오늘 선생님이랑 풀 문제는 6문제예요. 자, 대단원 학습 점검 다 펼쳐놨지, 얘들아? 교과서 258쪽 펼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그 그래프를 안 겹치도록 문제를 선정을 했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지만 줄기와 이끌림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준비를 해봤어요. 자, 1번 문제. 자, 줄기와 이끌림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야, 얘들아? 여기지. 이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줄기와 잎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먼저 봐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자, 볼게. 자, 1번. 지금 1은 11세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1번 볼게요. 10대는 4명이다. 맞나요? 아니지. 5명이지. 왜? 지금 보면 11살, 2살, 3살, 3살, 5살인 거잖아. 그죠? 10대는 여기 이 줄기에 해당하니까 줄기가 1인 거에 해당하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20대가 7명으로 가장 많다. 맞죠? 맞는 소리지? 얘는 아니고요. 3번.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40세이다. 아니지. 40세 말고도 43세도 있죠. 그래서 아니죠. 4번.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은 11세지. 알지, 얘들아? 선생님이 굳이 표시 안 해도. 그리고 5번째. 행사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이다? 직접 세보면 되죠, 얘들아? 세보면 몇 명이야? 지금 5명 보면 자 5명 그다음에 7명 3명 2명이잖아. 그럼 총 몇 명이야? 총 5 7 3 2 하면 17명이 되죠. 그래서 아니게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얘들아, 지금 이 줄기아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숫자 순서대로 되어 있죠. 크기 순서대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배열되어 있지. 줄기와 이끌림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죠? 원하는 위치에 있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3번,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자료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은 맨 앞에 있는 11, 가장 많은 사람은 43인 걸 빠르게 체크할 수 있었지. 적고 작음, 그리고 뭐 중간 위치에 있는 숫자들을 빠르게 체크해낼 수 있는 거야. 자료를 순서대로 적으면. 근데 줄기와 이끌림에서 그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은 아닌 거다. 그건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도수분포표. 이 문제는 얘들아, 너네가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어땠어? 잘 했었어? 너네가 개념이 되게 약해. 그래서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 자, 1번 문제 보자. 1번 보기 한번 보자. 계급의 양 끝값의 차를 계급이라 한다. 뭐가 문제야? 양 끝값의 차는 계급이 아니라요. 뭐죠? 계급의 크기가 되겠죠. 맞아요? 자, 두 번째.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는 별량? 아니죠. 뭐라고 한다? 별량이 아니라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 별량의 수는 얘들아 자료가 별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량의 수는 자료의 수는 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자, 3번 각 계급의 도수의 총합은 별량의 총수와 같다. 얘들아 아까 도수가 뭐라 그랬어?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수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수의 총합은 별량의 총수와 같다. 맞죠, 얘들아? 말장난이야. 자, 4번.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뭐라고 하죠? 도수가 아니라 계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니죠. 5번. 계급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기 쉽다. 네. 얘들아, 이거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계급이 많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기가 쉽니?
그건 아니지, 그지?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2번은 근데 얘들아 5번 문제가 어떻게 헷갈릴 수 있냐면 계급의 개수가 많으면 얘들아 자료의 분포 상태는 알기 어려워. 근데 맞잖아. 왜냐면 계급이 만약에 그럼 도수 분포표 같은 것도 보면 계급이 뭐 한 100개 돼봐봐.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계급의 수가 많을수록 줄기와 잇그림으로 자료를 표현하는 것보다 도수 분포표로 자료를 표현하는 게 유리하다. 알기 쉽다. 이 말은 맞아. 즉 너네가 체크해야 될 거는 계급의 개수를 물었는지 아니면 별량의 수를 물었는지 그걸 잘 체크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지금은 계급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문제 지난번에 이제 개념 정리할 때도 배웠을 거야. 도수분포표를 작성할 때 적당히 계급을 나눌 때는 계급의 수가 10에서 15개 적당한 수가 되도록 계급을 나눈다. 이 멘트를 본 적이 있지. 선생님이 말했던 기억이 나지.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많다고 해서 자료 분포 상태가 알기 쉬운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2번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다음이 6번. 6번 바로 볼게요. 이게 왜 안 되니? 6번 바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죠. 지금 가로축이 계급에 해당하고 세로축이 상대도수에 해당하죠. 자, 한번 볼게요. A 학교와 B 학교의 학생 수는 같다. 학생 수를 나타내는 게 있나요? 없지 얘들아. 어디 학생 수가 있어? 학생 수는 같지 않아? 아니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르지. 전체 학생 수는 모른다. 따라서 기획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몸무게가 55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학교 B가 학교 A보다 높다. 한번 볼게요. 55 미만이야 얘들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자, 그러면 A 학교 한번 보자. 0.05, 0.15 합치면 얼마? 0.2지. 즉 A 학교는 0.05 더하기 0.15가 되고 B 학교 한번 볼게요. B 학교는 보면 0.1 더하기 0.4가 되죠. 사실 계산 안 해도 누가 봐도 지금 B보다는 A가 둘 다 이 범위 안에서는 A보다는 B가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지만 그냥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학교 같은 경우에는 45 이상 50 미만에서는 0.1이었고요. 50 이상 55 미만에서는 0.4였으니까 0.5, 0.2가 돼서 확실히 B 학교가 몸무게가 55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되겠죠. 비율은 맞아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학생 수 물었다? 그러면 답은 아니에요. 비율은 맞아요. 자, 디귿 60 이상 65 미만인 학생 수. 자, 얘들아. 아니야. 왜냐면 나는 지금 상대도수만 알고 있는 거야. 전체 학생 수를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치? 전체 학생 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도수가 크다고 해서 도수가 크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를 물었을 때는 이제 상대도수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그죠? 리을. 근데 비율로 물으면 맞는 거죠. 60 이상 65 보면 자, 그 다음에 몸무게가 60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학교 A가 학교 B보다 높다. 60 이상. 한번 보자. 몸무게가 60 이상. 자, 얘들아. 여기서는 그냥 계산 안 하고 한번 볼게요. 60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비율 자체가 60에서 65 계급 사이와 65, 70 계급에서도 두 계급에서 학교 B에서의 비율이 더 작아요. 그죠? 학교 A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체크해줘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맞는 소리가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뭐다? 답이 지금 리엘인 5번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지금 8번 한번 바로 볼게요. 8번. 자, 이 문제는 히스토그램 문제죠. 은영이네 반 학생 32명의 앉은키를 조사했더니 히스토그램에서 일부가 찢어진 것이다. 나타난 히스토그램에서 찢어졌대. 70 이상 75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25%일 때 75 이상 80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라. 자,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70 이상 75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25%예요. 자, 25%라 하면 100분의 25죠. 그죠? 근데 전체 학생 수는 지금 얘들아 이거 약분하면 얼마니? 우선 약분 문제 보자. 4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32명이니까 70 이상 75 미만인 학생 수를 선생님이 x라고 했을 때 이 x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명이 돼야 되지. x값 자체는 8이 돼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70 이상 75 미만인 학생이 8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8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8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보자. 지금 60 이상 65 미만의 학생 수가 3명. 65 이상 70 미만의 학생 수가 4명. 그다음에 몰라. 80 이상 85 미만의 학생 수가 5명. 85 이상 90 미만의 학생 수가 2명이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물음표죠. 그쵸? 물음표를 선생님이 y라고 둬볼게요. 됐어? 자, 그러면 그냥 왼쪽에다 쓸게. 여기다가. 자, 그러면 3 더하기 선생님이 이걸 되게 안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두꺼워. 3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y 더하기 5 더하기 2가 얼마다? 전체 학생 수가 얼마? 32죠. 그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얘들아? 계산하면 여기 옆에다 적어줄게. 자, 계산하면 얼마죠? 얘들아? 계산이 왜 안 되니, 선생님이? 10, 22. y는 얼마예요? y는 10명이 y는 10. 그래서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는 10명이 되겠죠. 이게 지금 왔다 갔다가 안 돼. 여기다 옆에다 다시 적어줄게. 자, 다시. 자, 60에서 65 미만의 학생 수는 3명. 그다음에 65 이상 75 미만의 65 이상 70 미만의 학생 수가 4명. 그다음에 70에서 75인 학생 수가 8명이었죠. 8명. 그다음에 75에서 80 학생 75 이상 80 미만인 학생 수를 y라고 뒀으니까 y. 80 이상 85 미만의 학생 수가 5명. 85 이상 90 미만의 학생 수가 2명 해서 전체 학생 수 32명이 돼서요. y가 얼마가 되다? 10. 따라서 10명이 75 이상 80 미만의 학생 수가 되겠죠. 됐어요? 얘들아, 내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지. 이 패드를 선생님이 새로 구입을 했어. 아직 조작이 너무 미숙한 것 같아. 다 끝나가는데, 그지? 좀 진작에 샀었어야 했어. 자, 2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 자, 9번. 도수분포 다각형. 자, 다음 그래프는 수학적 구조물을 만들기 예선대회에 참가한 팀의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아까는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봤지만 지금은 도수 분포 다각형이에요. 상위 30%인 팀에게 본선 대회 출전권을 줄 때 몇 점 이상이면 출전권을 받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얘들아, 이런 문제는 사실 되게 중요해. 왜냐면 너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상위 몇 프로를 걸러내는 문제들이 많아. 그 문제의 하위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요거는 제대로 알아두면 좋은데, 일단 뭐의 몇 퍼센트 하면
몇 퍼센트 하면 전체 학생 수를 알아야 돼. 그럼 전체 학생 수부터 먼저 이제 전체 알아야겠지, 그치? 자, 혀가 계속 꼬이네. 자, 그러면 내가 도수 분포 다각형에서는,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에서는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 없지만요. 도수 분포 다각형은 도수의 각 계급의 도수의 총합이 전체 학생 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자, 그러면 지금 팀이지. 얘는 학생 수가 아니라 팀 수야. 자, 그러면 40 이상 50 미만의 점수를 받은 팀은 몇 개? 2개죠. 50 이상 60 미만은 3개. 그다음에 60 이상 70 미만이 7개. 그다음에 70 이상 80 미만이 9개. 80 이상 90 미만이 6개. 90 이상 100 미만이 3개. 자, 그러면 전체 팀의 개수가 몇 개예요? 10, 5, 15, 5 하면 30명. 됐죠? 그쵸? 30개. 30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상위 30% 팀에게 출전권을 준대요. 자, 얘들아, 그럼 잘 생각해봐봐. 상위 30%야. 그러면 30명에서 상위 30%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즉, 잘 봐봐. 100명 중에 30등 안에 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30명 중에는 몇 등 안에 들어야 될까? 그걸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x는 900이 돼서 x는 9. 즉 30명 중에 9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9명 안에.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잠깐만. 지금 여기 도수분보다 그냥 좀 가까이 볼게. 자, 9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점수가 높아야 돼. 높아서 높은 순서대로 9명을 끊어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3명은 출전권 없겠지. 6명까지는 출전권을 얻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이 지금 상위 30%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몇 점 이상이면 출전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 8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겠지. 따라서 답은 뭐다? 80점 이상이 답이 되겠죠. 됐어요? 응. 자, 재밌지 않니? 이런 문제 되게 재밌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실생활에서 통계는 되게 재밌는데 너는 너무 문제풀이 위주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되게 아쉬워. 그래서 등교 수업을 했었으면 진짜 재미있는 통계 수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자, 10번 한번 볼게요. 규린의 중학교 1학년 전체와 1학년 1반 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 도수 분포표이다. 자, 얘들아, 두 집단이 뭐가 달라? 도수의 총합이 다르지. 전체와 1학년 전체와 1반을 그냥 비교한 거잖아. 총합 자체가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상대 도수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기록이 20초 이상 25초 미만인 학생이 전체에서 153명, 일반에서는 12명일 때 일반에서 6번째로 잘 뛰는 학생은 전체에서 적어도 몇 번째로 잘 뛰는지 구하시오. 자, 이 문제 상당히 좀 까다로워.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먼저 파헤치러 가보자. 자, 기록이 20초 이상 25초 미만인 학생이 전체에서 153명, 일반에서 12명이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일단 전체 학생 수와 일반에서의 학생 수를 먼저 구하러 가야겠지. 20초 미만, 20초 이상, 25초 미만이 0.51이 자, 한번 볼게요. 자, 0.51은요. 전체 학생 수가 있어. 전체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분에 지금 문제 조건에서 20초 이상 25초 미만인 학생이 153명이지, 그치? 153명.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 계산은 사실 그냥 하지 말고 분수로 나타내면 좀 편해. 3배 된 거지, 3배.
그러면 3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인 거야? 300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썼고, 자, 1번에서는 그 계급에서 12명인 거야. 그지? 자, 근데 상대 도수가 0.4고요. 그러면 일반 학생 수분의 20초 이상 25초 미만의 학생 수는 몇 명? 12명인 거죠. 얘도 분수로 나타내세요. 자, 그러면 3배가 됐지? 그러면 분모도 3배가 돼야 되니까 일반 학생 수는 30명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학생 수와 일반 학생 수를 찾았어. 그지? 자, 그러면 자, 1반에서 6번째로 잘 뛰는 학생은 전체에서 적어도 몇 번째로 잘 뛰는지. 자, 얘들아, 이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잠시만. 자, 1반에서 6번째야. 30명 중에 6번째야. 그러면 전체 300명에서는 몇 번째일까? 몇 번째일까? 몇 번째를 x로 독해. 몇 번째일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10배. 똑같이 10배 해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x는 60이 되겠지. 즉, 1반에서 6번째로 잘 뛰는 학생은 전체에서 적어도 60번째로 잘 뛰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알겠죠? 9번, 10번은 상당히 까다롭지만 뒤에 가면,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그리고 실생활에서 엄청 자주 쓰는 내용이야. 너네가 통계학과를 희망한다면 이쪽 부분은 깊게 파고들면 엄청 재밌어.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통계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1학년 수학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수업은 다음에는 있어. 다음에 다른 수업은 있는데 수업 자체는, 교과서 수업 자체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1년 동안 수학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내년에 볼 수 있으면 꼭 보았으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어요.